것인가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우리 지금 성이 있잖아요. 성이 지금 김씨, 이씨, 박씨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하면 우리나라 절 보면 대부분 다 원효대사가 만들었대. 그죠? 원효대사가 만들었다 그러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찰은 의상대사 아니면 원효대사가 만들었는데 순 거짓말이죠. 그죠? 창조된 전통이라고 해요, 그런 걸. 실제로는 원효대사 끌어당기는 거죠. 두세 만들어 놓고. 그건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만드는 거는 의상대사 만든 의상대 정도가 될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진짜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이 언제 만들어질까? 삼국시대 만들어지고 김유신도 있고 이니까 성은 그때 만들어졌다 치더라도 대부분의 백성이 자기의 성을 가진 것은 1909년입니다. 얼마 안 돼서 100년밖에 안 돼서 지금. 나머지 물론 성도 있었어요. 뭐 천민도 성이 있고 성 이름은 없어도 성은 있었어요. 조선 후기에도. 그래서 이 정조가 화성을 쌓을 때, 수원성을 쌓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시진아들이 너 이름이 뭐냐 하니까 이름 모르는데요. 네 이름 뭐냐? 박본데요. 이걸 갖다가 무응술이, 무응술, 응답하는 말이 없다. 이름을 물어봤는데 박가는 박가인데 대답 못한다 해요. 박무응술이, 김무응술이 이렇게 대답하면. 그래서 조선 초기에 1909년이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러 성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예요. 이런 거 하면 이제 국사교과서가 되고 여기서부터 들어야 이제 교수한테 듣는 거예요. 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끌발이 있어야 되거든. 그죠? 끌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끌발이 있는 성이 전주이시, 그죠? 안동김씨.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탄 김씨가, 또는 여기 무슨 동네 원평동 김씨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원평동 김씨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행세를 하고 싶어요. 이제 일본 놈이 이제 적군도 잡고 하니까 행세를 하고 싶으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집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집안이 없으면 돈을 못 벌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이씨한테 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놈이 쌍놈 새끼가 와가지고 무슨 전주이씨 좋아하네 하면 안 된다 그러거든. 그럼 쭉 가면 이제 경주 월성이시는 말이에요. 저런 좋은 성에 안동김씨가 가면 이놈 쌍놈이 어디서 감히 여기다가 끌어붙이느냐 이래는데, 좋은 가문들은 안 받아요. 근데 누가 받을 것 같아? 한때 끌발이 있어가지고 명문가지만 지금은 끌발이 없어가지고, 그죠? 있는 게 대부분 보면은 김해김씨, 밀양박씨, 경주이씨가 요 성이 대려 옛날에는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단감동 김씨, 부산 같으면 단감동 김씨, 송도 이씨, 이런 옛날에 동마다 다 성이 있었거든. 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만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909년에 마침내 자기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근대 사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 이름이 생겨야 자기 권리가 생기는 거야. 이 외놈들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외놈들이 만든 거 딱 보세요. 지 이름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네 땅이 뭐다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박무응술이한테, 아까 무응술이한테 네 땅이 어디야 이러면 저기까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인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로 써놓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김아무것씨는 요 땅의 주인이다 하기 위해서 민족법을 만든 거야.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권력을 민족을 따니까 그 다음에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 거야. 이 땅은 요만큼은 구획을 요만큼은 무슨 땅 지번을 매기고, 땅이 요 땅은 요건 무슨 나대지고 요거는 건물지고 요거는 농토고 이렇게 하는 게고, 그러다 보니까 요 땅에서 이제 임차권이니 무슨 전세권이니 권리가 많잖아요. 그걸 하는 게 조선 민사령인 거예요. 이 평택에서는 1913년에 토지조사 사업이 완성됩니다. 참 머리가 좋죠. 그러니까 민족법을 만들어가지고 평택 사람들이 성을 가진 건 언제? 1909년.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가 자기 땅이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한 게 1913년. 그러니까 자기 땅이라고 있으니까 이제 일본 놈들은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세금 걷는 거야, 이제.
여 땅은 네 땅이지 이런 거예요. 뭉술이 너 땅이 어디냐? 여기서 이거 아니야. 너는 66.5평, 66.5평 가지고 있으니까 66.5평 곱하기 세금 얼마? 이거 딱 하는 거예요. 와, 이제 머리 좋은 놈들이 이거. 요거 하는데 얼마 드는 줄 아세요? 요런 제도 만드는데 가장 합방 전까지 제도 만드는데 1,000만 원 들었어. 그 당시 돈으로. 1,000만 원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당시에 조선왕조 재정이 한 2천만 원? 네,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다 전 재정이 절반 정도의 돈을 1,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그 돈을 우리가 갚아야 되잖아요. 일본 놈한테 빌려가지고 썼으니까 제도를 하는데 그러면 그 돈 갚으려고 우리가 뭐 했는 줄 아세요? 그 돈 갚아야 되잖아요. 1,000만 원 빌렸으니까 일본한테. 그래가지고 금리밥 뽑고 비녀 뽑고 막 담배도 끊고 막 이래가지고 한 걸 국채보상운동이야. 들어봤죠? 네. 국채보상운동에가 20만 원 모아가지고 1,000만 원 갚으려면 참 꿈도 안 못 꾸죠. 그 20만 원 그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나중에 6.1준이가 한강에서 저기 금강 사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이래 이래 되니까 이래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은 아까 그 저기 뭐라 그랬어요? 지방관청은 자기 그게 없잖아요. 없다 그랬죠. 그 국가에서 주는 돈이 없다 그랬잖아. 지방관청 유지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왕조를 말아먹으면 지방군청을 다 조선왕조가 돈을 내게 해가 개혁을 하게 하는 가곡개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혁을 하려는데 지방군청은 지 돈이 없으니까 돈 내놔라 하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하다가 나라가 부도난 게 바로 한일합방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은 우리 지방사회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다. 뭐냐면은 전통적인 여기서 해먹던 사람들 있죠. 아까 세 그룹 있죠. 양반 그룹, 그죠? 아전 그룹, 그 다음에 저기 군인들 그룹, 그 다음에 또 뭐 사또나 이런 그 저기 관료 그룹 이 네 그룹들이 백성들 쥐어 짜다가 요걸 탁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완용이가 송병준이가 그죠? 우리는 이제 매국노인데 이런 분들이 매국노인데 그 꼴을 본 거예요. 이완용이하고 송병준이는 지방에서 다 보니까 야 지금 해도 너무하거든. 이런 놈들 놔둬가지고는 조선왕조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면접이 열받은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 저기 송병준이하고 이런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송병희 선생 있죠. 천도교 여기 천도교 분 있는지 모르는데 말 잘못하면 또 테러 당하는데 이 천도교가 이게 맨 처음에는 가보개혁이라는 가보농민전쟁, 동학농민전쟁이라는 걸 했어요. 전봉준이 알죠? 전봉준. 근데 우리는 전봉준 얘기까지밖에 모르잖아. 그 다음부터 고종이 무슨 짓 한 줄 아세요? 고종이 잡으러 다닌 거야. 무서운 게 이런 게 끝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잡으러 다녔네. 그래서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동학을 한 10년 정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동학 농민전쟁 그래가지고 전봉준이 잡아 죽었잖아요. 그래가 마지막 최후 항전을 1895년 1월달에 저기 장흥에서 한판 붙었다가 마지막 거기서 깨지고 해가지고 동학 농민전쟁은 완전히 끝나버리거든. 그 다음부터 고종이 사람 풀어가지고 잡으러 다니고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동학하는 사람들은 10년 동안 일을 가는 거예요. 연달에는 뭐 가면 너 여기 어디냐? 제 저쪽에 있는데 뭐 가면 요즘 같아서야 막 빌딩 속에 숨고 뭐 어디 숨지 뭐 연달에 뭐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산에는 지금 추워 죽는데. 그래가지고 막 10년을 도망다니니까 미치는 거야. 그 한이 보니까 보니까 백성들한테는 그 수많은 놈들이 들러붙어 있으니까 이완용, 송병준 이런 사람들은 야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라를 옳다 그러다는 이야기 안 해요 이거는 지금. 요즘 저 김은호 교수가 이완용이 찬양하더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서 이완이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그놈들이 왜 나쁜 것을 정당화했느냐. 백성들은 너무 그래서 기존의 지주들이 많이 빼먹는 거야. 지금 양반들이 빼먹으니까 이거 없애자. 이래가 시작한 게 일진의 운동. 그러니까 수많은 동학운동 하던 사람들이 그 진보회 일진의 이용구가 하는 일진 진보회 들어가지고 막
일제시대에 막 그냥 일제시대에도 진일진해가 있었어요. 예, 일제시대에도, 태평양 전쟁 직전에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독립운동, 우리가 지금 뭐 독립운동만 가르치고 앉아있는데, 실제로 백성의 아픔을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조선왕조 체제가 좋은 사람은 독립운동 하겠지. 자기가. 그죠? 자기가, 조선왕조는 진짜 훌륭한 나라다 생각하면, 조선은 독립이 돼야 되는 거고, 에이, 망하는 새끼들 다 때려 죽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경상도식으로.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진이라는 데가 도대체가 그러면은 이런 행정구역이나 변화 속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진짜 근대적으로 발전을 했느냐. 실제로 다 보면 인구 동향을 딱 봤거든요. 예, 제가 봤어요. 이게 요거는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말씀 안 드리는 거는 여기 보면 5만 5천 명이죠. 1915년에. 근데 1935년에 7만 명이죠. 이게 지금 그 사이에 뭐도 때 붙이고 이래가지고 뭐 변화도 많고 합니다만은 별로 안 늘었어요. 1915년부터 35년까지 한 3만 명 정도 늘었는데 별로 이렇게 한 2만 명 늘었죠. 2만 2천 명 정도 늘었죠. 그렇죠? 서울은 한 40만 명, 20만에서 40만까지 늘었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볼 때 이 평택이라는 곳은 일제시대에 뭐 개발을 많이 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인구 동태로 보면은 별로다. 그래서 일본 놈들이 이제 온 거예요. 일본 놈들이 이제 왔는데 이 양반들이 이제 이래서 와다 스네이치 노사카 오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얘기 부산이란다. 자꾸 부산이 나오네. 평택에 와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돈을 진짜 벌었을까? 그냥 맨 처음에는 엄청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농장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우리는 이제 기억에 뭐라고 됐냐면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뺏어갔어요. 뺏어가기로 엄청 뺏어갔죠. 돈 번 거하고 뺏어간 거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헐게 팔아가지고 장사 잘못하면은 그죠? 일본에 가지고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돈을 못 번 것 같아요. 근데 요 땅인데 요거 보십시오. 요 윤태경이가 누군지 아는 사람 있으세요? 아시는 분이 계세요? 요 윤태경이가 지금 이런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죠? 네? 윤태경이가 누구냐 하면은 순종의 와이프 윤비 윤황후의 아버지 친정아버지예요. 밖에 나가면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이 땅짓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딱 땅 빼돌려가지고 일본한테 팔아먹고. 이거 왜 이렇게 팔아먹었냐면 순종이 좀 사람이 좀 덜떨어졌잖아요. 제가 보면 좀 사람이 덜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대원군이 약먹였다는 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작가들이 이상한 소리 많이 하잖아요. 순종이 꼭 김명덕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김명덕이 알죠? 김명덕 코미디. 예, 코미디 김명덕까지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윤태경이가 다 보니까 자기 딸을 갖다가 왕비로 안 주고 싶은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한 60만 원 빌렸어요. 그 당시 돈으로 60만 원 빌려가지고 다 뿌린 거야.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뿌렸는데 아이고 윤씨 있으면 또 안 되는데 윤씨 분들 기막으시면 됩니다. 여기 아산에도 윤씨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윤씨 그 60만 원은 그 당시 60만 원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국채 보상 운동 한다 해가지고 금리빨 뽑고 비녀 뽑고 난리 났잖아요. 그거 총 모아봤자 20만 원 모았어. 1920년대에 청주 농업학교를 해가지고 20만 평 규모, 20만 평이 어마어마하게 큰 학교입니다. 20만 평 규모의 학교 짓는데 돈이 얼마 드는 줄 아세요? 1930년에 20만 원. 그 학교를 짓는데 20만 원이 들었는데 윤태경이는 자기 딸 60만 원을 들으니까 이 양반은 어떡하든지 간에 딸을 왕비로 안 쳤어요. 결국은 안 쳤는데 알거지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안 보인다. 임시 은사금이라 해가지고 은사금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합방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돈을 줬어요. 돈을 줬는데 이완용이는 얼마 받았는 줄 아십니까? 이완용이 10만 원. 와, 이 오늘 이야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 다음에 뭐 저기 지금의 그 무슨 힐튼 호텔, 우리나라 서울 힐튼 호텔 사장 아들 이혜성이 손자 이주영 회장이 지금도 있는데 거기가 59만 5천 원, 56만 7천 원인가 받았죠. 아니 난 잘 배워요, 돈 받는 거는. 56만 7천 원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지용이도 10만 원. 우장춘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장춘. 우장춘이가 아버지가 우범진인가 뭔데 이 양반이 명성황후 불태운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은사금을 2만 5천 원 받아서. 그런데 뭐 우장춘 씨 없는 수박 그거 해놓고는 씨 없는 수박에 위인전기 쓰잖아요. 우리 우장춘 박사 씨 없는 수박 해놓고는 내가 어릴 땐 돈이 없어가지고 뭐 했다는데 무슨 거짓말쟁이죠. 너 은사금 2만 5천 원 받았잖아. 내가 있었으면 한마디 했을 텐데. 근데 부산에 우장춘로 해가지고 쭉 해놓은 거예요. 저런 친일파 같은 놈들이 왔다가 저기다가. 저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해방 이후에 너 왜 우장춘이 와가지고 그렇게 됐느냐. 이것도 참 웃기는 나라예요, 지금 보면. 네. 북한보다 못 살았거든. 그러니까 씨를 불러가지고. 씨 없는 수박 만들었다 그러고 막 뻥치고 막 그런. 그래서 이 우장춘도 그렇고 뭐 이랬습니다만 이게 지금 안 보이죠. 제가 그럼 또 진정한 주인의식 상대적으로 결여될 가능성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우리 이 문화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역 문화운동이라는 게. 또 그 다음에 김포의 다른 평택이에요. 직무로는 육성했는데 그죠. 김포 언제나 주인을 타지했던 평택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살기 위해 방법이 없는 사회에서는 개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개혁적일 수 없습니다. 자, 전환의 교훈. 일본인과 합작한 기업은 살았고, 그죠? 조선인 독자기는 언제나 일본에 합병되었고, 그나마 창시와 개명까지 해야 자신의 기업을 지킬 수 있었다. 그죠? 그 누가 이들의 친일을 비난할 수 있을까?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살아보려고 많이 애쓰는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밖에 평생 아마 조선시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도 궁방에 의탁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이런 어려움들이 왜 그랬을까? 너무나도 평택 주민을 누르는 권력의 힘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최종점에서 지배하는 최전선에 있는 지역이 바로 평택이다. 그죠? 제가 말하는 바로 이 평택의 돈과 권력은, 평택은 김포와 수원과 다르죠. 왜 다른? 수원은 권력의 정점이 국가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있는 일본인 지주와 조선인 지주의 갈등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애국적인, 그죠, 지주들이 나오고 민족적인 기업들이 나왔는데, 평택은 권력이 언제나 여기서 미치는 권력의 최정점은 국가 권력이었어요. 일제시대는 충독부, 조선시대에는 조선왕조, 지금은 미군 또는 청와대.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권력 아래서 평택 주민들이 어떻게 독자적인 삶을 사는가, 그죠? 이게 막 이렇게 써놨어요. 저의 고민입니다. 고민, 이 땅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희 읽어봐. 하는 건 하얗고 까만 건 그리고 이런 건데, 지금 평택 경제는 평택의 농민과 평택의 조선인 기업가의 의지와 예분이 철저히 통제되고 대신 이 주도가 되어 있는 경제도 민족적인 거세되다 보니 해방이 불단서는 그래도 별다른 점이 없다. 그래서 별 재미없는 이야기였지만 경쟁에서 감사합니다.